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원입니다. 2024년 10월 4일 오후 2시 55분 방송이고요. 야, 이번 주 연휴가 좀 많다 보니까 참 시대가 돌아왔을 때 회복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또 어제 쉬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더군다나 비트코인은 계속적인 중동 이슈로 인해서 전운이 맴도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예측했던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쭉 한번 얘기해 보고요.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현재 원유, 이스라엘이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된다면 나락으로 갈지 떡상으로 갈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란이 갖고 있는 원유가요. 매장량이 전 세계 매장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유 가격이 불안해지면 주식과 채권 등 전통 자산 역시 어렵습니다. 그럼 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지금처럼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이 전통 자산과 일맥상통한 동일선상에서 봐야 할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그램이 기존 영상에서 이미 또 200명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9,000명까지 마지막으로 입장이 가능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337명 입장 가능합니다. 약 300명 정도인데요. 거의 한 번 입장당 거의 200명, 300명 입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 영상에서도 최소한 몇 명, 200명 들어오신다고 하면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영상쯤에서 아마 9,000명이 마무리될 겁니다.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9,000명에서 아마 10월 달 자체도 입장이 불가능할 겁니다. 유료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들어오시면 제가 월수금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브리핑을 무료방에서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너무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커트라인을 치려고 하는 거라서 혹시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9,000명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중동 전쟁 이슈가 굉장히 사실 지금 불안정한 거는 사실 저는 바이든 때문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세계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힘이 없어요. 힘이 너무 없고요. 솔직히 네타냐후도 거의 말 안 듣고 있죠. 이 정도까지 말을 안 듣는 거는 그만큼 바이든이 이번에 이제 대선도 재선이 안 되고 그만큼 이제 끝발이기 때문에 아마 네타냐후도 막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 전쟁만 이슈로 하락 중인 비트코인이 과연 저점을 깰지 아닐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 관점은 아직까지는 계속 동일합니다. 저는 일단 깬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 가격 사실 다시 줄 것 같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 횡보 다시 턴을 하는 방향으로 쉽게 말해서 컵앤 핸들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 보고 있어요. 컵앤 핸들 패턴이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에서 컵과 핸들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이 패턴이 유지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여기서 그 마지막 여기 지점은 중동 이슈로 계속 흔들리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미국이 머리 끄댕이를 잡고서라도 버틸 것이라 봅니다. 비록 바이든이 영향이 없다라고 할지언정이요. 결국 지금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하게 가격 흐름을 주시하는 흐름을 계속 보는 게 중요한데요. 현재는 근데 해리스와 트럼프가 거의 접점입니다. 대선까지는 32일이 남은 상황에서 이제 한 달 가까이 남은 건데 진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든 누구든 만약 뭔가를 한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가장 공격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뉴스에서도 나오는 이란의 원유 생산 시설 공격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이 여기를 공격하면 정말 미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여기를 타격하면 본인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던 나라들도 등을 돌릴 가능성이 워낙 높고요. 그거를 대변하는 게 바로 이 바이든의 공식 질문이었어요. 보시면 이란 석유 시설 공격 자체 질문에는 공개적으로 협상 안 해 라고 말하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요.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면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피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중동의 전면전을 피할 수 있다고 얼마나 확신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전면전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바이든이 매번 이런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란의 원유 시설이라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말씀드린 이 원유 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란의 원유 생산 시설 공격은요. 중동의 현재 분쟁 수위를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서로가 죽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란이 갖고 있는 이 자원 원유 매장량이 있는 원유 시설을 공격을 하면 바로 전 세계 매장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원유 매장량이거든요. 그럼 이 공격을 했을 때 하루에 생성되는 330만 배럴인데 이게 전 세계 생산량의 4%란 말이에요. 원유 가격이 그러면 결국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주식과 채권은 당연히 어렵게 될 거고요.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아시아죠. 아시아 증시의 타격은 더 클 겁니다. 그러면 아시아 증시는 결국 또 비트코인과 되게 비슷하게 흘러갔죠. 결국 그 얘기는 전체적인 시장이 가라앉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입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통 자산과 다르게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지금처럼 줄어든 입장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오를 수도 있다는 입장도 있거든요. 결국 저는 솔직히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냐면 원유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매수의 찬스다. 항상 어떤 재료를 터뜨렸을 때 시장에 요동친 건 분명해요. 그러면 그 요동쳤을 때 하락의 깊이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드를 여기와 여기에 지금 분할을 하려고 입 벌리고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료를 지금 원유 시설 공격으로 로켓을 쏴서 파박파박 하면서 이게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때가 급락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이 흐름은 다시 봤을 때 정말 무한정 반등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재료가 저걸로 터뜨리는 거라면 지금부터는 정말 눈 빠지게 기다려야 하는 매수 찬스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컵앤패턴은 사실 무너질 것 같진 않아서 혹시나 이게 무너진다고 해도 빠르게 아래 꼬리를 달고 핸들을 만들고 그 다음 올라가는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023년 이후에 유가와 국내 업종 주가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유가가 오를 때 강한 업종을 찾기는 사실 어려웠거든요. 결국 지금과 같이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전통 자산은 박살이 날 텐데 그때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정말 눈을 빠지게 기다렸던 매수 찬스가 42K 이거를 빠르게 올려치는 아래 꼬리가 달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대상승장이 나올 때 아래 꼬리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인데요. 이런 아래 꼬리 있죠. 이런 빠르게 아래 꼬리를 말아올리는 흐름. 이런 흐름들이 한번 터치했다가 털고 그 다음 이제 올려치는 흐름이 바로 대상장으로 이렇게 올려치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이걸 떨길 만한 재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재료가 뭐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 간의 질병 또는 전쟁 이슈들이었어요. 결국 지금 타이밍상 이걸 2주봉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고 이걸 만약에 3일봉으로 봤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하냐면 이 보이시죠? 그냥 정말 빠르게 이거에 3일 안에 떨겼다가 올렸다는 이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고 올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의심이 되는 게 과연 우리가 지금 나왔던 여기를 아래 꼬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제가 보는 여기까지 조정을 주고 횡보를 하다가 아래 꼬리 길게 말리고 빨리 올려서 빠르게 올려치는 이 흐름으로 갈지 요 흐름에서 조금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 섹터 부분이에요. 여기만 보더라도 이게 떨어질지 아닐지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 흐름이 뭐냐면 여기서 잘 보세요. 박스권에서 저항을 국면을 시키다가요. 저점을 올리다가 만드는 이 상승형 패턴에서 쭈르륵 빠지고 그다음 올려칩니다. 자, 이때 터치했던 것들은 기존의 갭을 따라 붙여서 강제로 맞히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생각수렴상 다시 갭을 맞추고 올라오는 이평선상에 갭을 맞추고 가는 흐름. 그래서 이거를 맞추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요. 우리가 볼린저 밴드라는 게 뭐냐면 쉽게 볼린저 밴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단, 중단, 상단 이렇게 있습니다. 상단일 때 다 어디로 갑니까? 상단을 볼린저 밴드가 뚫게 되면요. 바로 조정을 받죠. 조정을 지금 받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봉이 월봉상 볼린저 밴드의 상단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지금 이 상단을 맞았을 때는 중단으로 돌아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월봉의 시간은 굉장히 느리죠. 반대로 급등을 하는 장들이 나오면 이 볼린저가 먼저 가고 그걸 뚫고 캔들이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격이 붙는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회귀를 한다는 건데 제가 지금 쏘는 용어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상황에서 볼린저 밴드가 여기서 조정을 받고 급락을 하는 유가 공격으로 떨어지게 되면 볼린저 밴드 아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붙어있는 상황에서 붙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아래 꼬리가 길게 붙어서 볼린저 밴드가 강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그래서 지금 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 벌리고 기다린다는 이유가 그랬죠. 지금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현금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들어가는 1차 포인트가 딱 여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 그리고 2차 포인트 어디입니까? 여기 볼린저 밴드 붙는 이 구간 있죠. 여기다가 제가 추가로 더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진짜 받아볼 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저는 이 구간에 대해서
여러 면으로 보는 이유가 이 1년봉도 있어요. 1년봉이 지금 기존에 나왔었던 2021년도 봉을 이미 아래 꼬리 달렸다가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럼 저는 이 2개월 동안에 이거를 다시 말아올리는 흐름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결국 오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유가 변동으로 공격을 했을 때 저는 그 타이밍이 공포를 떨어야 할 구간이 아니라 정말 매수 찬스로서 조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근데 국제사회 이런 현재 스탠스로 봤을 때 그 공격을 안 하게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장에 충격을 줬던 거는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에요. 코로나도 음모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코로나도 결국 누군가가 그걸 강제적으로 질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예기치 못했던 인간의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 변수는 네타냐후가 결국 좌지우지하겠지만 그의 현재 위치상 봤을 때 공격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떤 상황으로 맞춰놔야 할지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냉철하게 현재 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얼마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뉴스 때문에 터져 나오더라도 살 수 있는 용기를 정말 냉철하게 봐야 할 때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러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서 예측이 아무리 지금 잘 맞고 있을지언정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튀어나와도 대응할 수 있게끔 시장을 지금 바라보면서 조금 시장을 보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조금 두루뭉실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중동 위기부터 시장에 어떤 이슈를 건들지 그리고 이란 원유에 대한 게 정말 공격을 가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상 매수 찬스로서 봐야 하지 그 순간을 두려워하고 시장이 이런 거로 보게 되면요. 절대 이 시장에서 돈을 못 벌 겁니다. 아마 제 말을 공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쓰시겠지만 그 공감을 하셨던 분들은 결국 공포해서 사셨던 분들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조건 존버를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나 요동을 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조금 지루해서 제가 전편부터 지금까지 중동 위기에 관해서 제 생각을 좀 들려드렸는데요. 내용이 좀 도움되셨거나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뭐 10억을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궁금하시다고 하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00명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제 영상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이제 정말 미대선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크게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미대선 결과와 금리 인하라는 0.5%가 남아있다. 결국 저는 위로만 봅니다. 저는 지금 완전히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초입이라 보고 있고요. 알트보다는 비트, 상징성 있는 걸 먼저 사고 알트는 뒤늦게 사도 돈을 잃을 확률은 훨씬 줄을 거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